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지적 생명체를 이들이 세운 기술 문명의 흔적을 통해 찾으려는 노력이 본격화합니다. 우선 외계 행성 대기에서 태양광 패널 반사빛과 대기오염 물질의 흔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의 애덤 프랭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교부금을 받아 외계 기술 문명을 찾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외계 문명을 찾아내는 기술 흔적의 첫 목표로 태양광 패널과 대기오염 물질을 제시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 중에서 태양광 패널에 반사되는 빛이나 외계 문명이 배출한 오염 물질을 빛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사가 전파 이외에 이런 기술 흔적을 통해 지적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에 교부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0년 사이에는 이른바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에는 나사 교부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이 잇따라 발견되며 4천여 개로 늘어나고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주류로 취급되어 온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세티는 어디에서 무슨 신호를 볼 것인지가 늘 도전적 과제였다면서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에 있는 것을 포함해 수천 개에 달하는 외계 행성을 확인한 만큼 어디를 볼 것인지는 알게 됐으며 게임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를 지탱하는 물리적, 화학적 원칙은 같으며 외계 문명이 이용하는 기술도 같은 물리, 화학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 지구 실험실에서 확인한 것을 다른 행성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외계 문명이 세운 도시의 불빛이나 대형 구조물, 행성을 도는 위성 등 기술 문명을 나타내는 여러 흔적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패널과 대기오염 물질을 첫 연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우주에서 항성의 빛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인류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문명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에서 선택됐습니다. 연구팀은 외계 문명이 태양광 패널을 대규모로 이용한다면 이에 반사되는 빛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해 독특한 분광 신호를 갖게 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연구팀은 또 냉매로 사용됐던 프레온가스처럼 자연에서 생성되지 않아 기술 문명의 산물로 볼 수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만들고 빛을 통해 대기의 가스 구성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이용해낸 이를 외계 행성의 대기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앱 교수는 나사 교부금을 활용해 인류와 비슷하거나 인류보다 훨씬 나은 기술 문명을 가진 외계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구상 인류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으려는 이유는 그 지적 생명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싶은 차원에서 일터다. 지구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또 우리의 문명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등을 알고 싶은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와 같은 문명이 우주에 흔하다면 우주 내 문명의 수명이 매우 길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문명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우주에서 생명이 거의 진화할 수 없거나 지구의 문명도 빠르게 소멸할 것을 의미합니다. 외계 존재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 스티븐 M. 그리어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며 우주 바깥의 다른 문명에서 온 존재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진지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땅히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한 과학자가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방문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동료 과학자들에게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폭스뉴스에 따르면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 연구원 실바노 P. 콜롬바노 박사가 세티를 위한 새로운 가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우리는 외계인이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롬바노 박사는 5일 미국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이 세티 연구 보고서가 아닌 지난 3월 연구소 회의에서 발표한 주제였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은 인간처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체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지구를 찾아온 외계 탐험가들은 매우 작은 크기지만 초지능적인 개체일 수 있다. 그들의 수명 역시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의 지구 방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콜롬바노 박사는 외계인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외계 생명체들이 인간과 비슷한 조건일 것이라는 보수적인 시각은 우리가 그들과 마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만든다며 세티 연구에 지금보다 공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모스로 우리에게 빅뱅 우주를 소개한 칼 세이건 박사는 1977년 태양계 행성 탐사를 위해 우주로 떠난 보이저호에 실린 금으로 만든 레코드판을 제작했습니다. 이 레코드판에는 외계 문명의 지구를 소개하기 위한 118장의 사진, 한국어를 포함한 55가지 언어로 된 인사말 등이 실려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보이저호를 발견할 경우를 대비해 지구의 위치도 레코드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레코드판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코드판에 표시된 지구의 위치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외계 문명이 지구를 찾아와 인류와 문명을 파괴할 것을 염려한 탓입니다. 많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파괴적인 외계인은 이러한 염려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의 믿음처럼 우리가 만날 외계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칼 세이건 박사의 주도로 태양계 내부를 여행하는 보이저호는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이저호에서 찍은 사진 속 지구를 칼 세이건 박사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소개했습니다. 우주에서 먼지같이 미미한 지구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허블 망원경을 포함한 많은 관측으로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고 태양은 우리 은하 속 작은 별에 불과하며 우리 은하도 은하단 속의 작은 한 은하에 불과함이 밝혀졌습니다. 은하단조차도 먼지로 보일 만큼 우주는 넓은 공간이며 우주의 중심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빅뱅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도. 그런데 먼 외부 은하의 초신성 관측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우주를 채우고 있는 진공 자체도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과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당김에도 불구하고 은하단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이해하려면 우주 진공을 채우고 있는 암흑에너지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면 우주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작은 공간에서 출발했다는 빅뱅 우주론으로 귀결됩니다. 가속 팽창하고 있는 빅뱅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95%를 차지해야 합니다.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보통 물질은 우주의 약 5%밖에 되지 않는 다소 당황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빅뱅 우주에서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태양이 많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별들도 외계 행성을 거느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은하에서만 4천여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10여 개는 지구와 비슷한 질량, 크기, 온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